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50가지, 55가지 조건에서 이렇게 이 파일에 있었던 건데요. 하나둘씩 읽어보는데요. 그 이제 옆에 이제 제자가 있으니까 좋은 직장인, 아니면 좋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55가지 조건으로 변형돼서, 그 전에 선생님으로 내가 읽었으니까 변형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재를 선정한 선생님. 그러면 좋은 교재라고 하면 전문가로 친다면 기본이 되는 기술서, 스킬서 이거를 선정해서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항상 살펴볼 만한 기본 교재가 있느냐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책이든 좋은 스타일이고, 모자란 것을 프린트 같은 경우에 난 자료를 20년 동안 모았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기본서는 항상 보는데, 이 기본서 말고 내가 봐야 될 것을 내 개인 창고나 내 개인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블로그나 이런 데다 모아놨냐는 얘기야. 참고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죠? 근데 가장 좋은 책은 해설이 가장 두꺼운 게 가장 좋은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해설이 전문가의 그 노하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짜는 기본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조합할 수 있는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명쾌하게 해설하고 알려줄 수 있냐에 따라서 이걸 도식화시키거나 보고서를 짤 때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재,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좋은 교재가 있냐는 거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강의 내용을 잘 조직하는 선생님. 똑같은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을 잘 조직해서 보여줘야 되거든. 상사한테 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논문 읽어보세요 하고 100페이지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장에다가 조직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글로도 쓰지만 항상 이렇게 도식화된 흐름으로, 그럼 글자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요즘 시대에는 글자 수를 최소로 쪼아서 이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보고서 자체도 읽지 않을 거거든. 시각화해서 이게 프로젝트를 채택해서 추가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 논문을 주지, 그 전에는 그거 자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질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재조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흐름이나 개념이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떨어진 독립된 개념으로도 가지고 있고, 이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 이 개념과 연결고리, 이 개념과의 연결고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됐죠? 다음, 주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업무 처리를 줬는데, 이렇게 해. 시키고 지시해. 이렇게 해가지만, 이것들이 발생된 경과가 항상 이렇게 되는 이유를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커질 수도 있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병을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건 밑에서 본 거고, 이렇게 본 거는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봐야만이 이렇게 보여.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그 회사에서 시키는 것들, 이거 시키는 것들 다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 신입사원의 매력이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하고 해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는 게 생겨서 누적이 되잖아? 그럼 네가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 이걸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어. 배우면서. 근데 혁신은 기존에 했던 것을 완벽하게 파악했을 때만이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 조합하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미흡한 점이 반성되고 새로운 교과서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됐죠? 자, 강의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일 자체가 내가 전문가니까 자연스럽게 할 만큼 자신감이 있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프로고 엔지니어도 프로거든. 가서 고객이 있는데 갔는데 이거 잘 안 되네요, 책 찾아보고 다시 올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내가 잠깐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다 창을 띄워놓고 다시 하더라도 제 매뉴얼입니다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A1을 했을 때 A1에 대한 매뉴얼을 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요 끝에 컴플레이트 뭐 완결됐다 이렇게 나오게 이걸 주르륵 다 체크하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매뉴얼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네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처리할 때 이 매뉴얼 고객님한테 이거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거 회사 차원에서 나중에 살만한 일이야. 현장에 있는 사람만 고칠 수 있는 매뉴얼이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치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전문가가 됐을 때 너무 일찍 오면 너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경쟁돼서. 그리고 너무 남아서 하면 이게 후배들도 눈치 보여하고 막 그래. 그치?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딱 하면 프로라고 생각해. 똑같은 일을 했어도. 근데 더 많이 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느려서 한다고 생각한다? 자, 정시 시작해서 정시에 딱 마치는 학원 선생님이 있었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적이 없어. 이해됐어요? 네. 강의 서두에 그날 공부할 내용의 개요를 설명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서, 그지? 현장에 가든지 뭔가를 했을 때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안결이 설반정 내가 얘기해줬지? 안건이 있으면 무슨 결론을 얘기해주고, 결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그러는 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대략적인 걸 기대를 하는데, 여기에 결론을 설명할 때 과대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만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 3시간이면 될 겁니다. 근데 2시간에 하면, 집중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네? 너무 차이가 나면 실력이 없다고 그러고, 왜 뻥쳤냐고 그러고, 10분, 20분 하면 집중해서 일찍 한 거고. 근데 2시간이 끝납니다. 그랬는데 3시간 걸리잖아? 그럼 모자란 사람이 돼버려. 똑같은 일인데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떻게 결론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게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 가르칠 때 얘 이렇게 해서 몇 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달려.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일보다 이런 것들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회인이 되면 자신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학생에게 이해시킬 수 없지.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교학상장이라고 가르치면서 성장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기술을 모르는데 B라는 고객이 필요로 해. 이 사람이 이걸 공부할 건 아니잖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B라는 고객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내가 발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T라는 보스가 B라는 보스가 나이한테 이 A를 줘. 근데 내가 안 해봤어. 근데 기회를 준다는 것은 네 판단이 아니야. 보스 판단이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노력해서 이걸 찾으면 성장을 해.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선도적으로 일을 줘서 성장시키면서 사람을 쓰는 스타일의 사람도 보스들도 많다고. 이해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네가 B라는 보스한테 특정 이 T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여건들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제일 공부를 많이 해. 계속 치열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이해됐죠? 강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강의하지 않는. 그지? 이제 충분히가 좀 상대적이잖아. 그지? 근데 프로로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강의를 안 해버리면 내가 충분히 이 기술을 모르니까 가서 일을 자체를 못하는 거나 마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충분히 모르더라도 가서 확인해보고 해나가고 문제점, 팩트를 찾아서 보고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상이 이런데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와서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을 해줘야 되잖아. 깝깝하잖아. 그지? 아니면 그 현상을 보고 이 프로그램의 이 기술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선임자한테 이렇게 가져가면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회사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는 건 두 가지야. 내가 아는 거랑 뭐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거야.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성준이 너한테 전화할 수 있으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아는 사람, B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많이 알아두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게 총량이 늘어나는 이유야. 그 대신에 이 사람과 충분히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되는 거야. 알겠어? 한 번 전화했을 때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줄여. 아, 이걸 병원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갔어. 허리가 아파서. 그랬더니 보험 다니신 분들이 허리 그렇게 안 좋아하기 시작하면 보험 들고, 버틸 거면 그렇게 해서 1년 버틴 다음에 병원 오시지. 왜 그냥 왔냐고.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지, 그지? 그 생각을 못했어. 아프다고만 생각하고. 응?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언제쯤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그러면 해결이 되고, 보험료 주나요? 뭐. 생각을 안 했지만 그런 거 불러서. 자세한 설명이 전체 윤곽을 잡는데 충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선생님. 자세한 설명이 전체 윤곽을 잡는데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는 선생님. 엉뚱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다가 내용을 그러니까 뭐라고? 전체 흐름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장한테 보스한테 어떤 것만 막 설명하면 그 보스가 뭐래요?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체급 나가기 시작하면 일을 그 사람이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해버린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는 게 중요해.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한테 대소 뭐라고? 크다 작다. 그다음에 선호.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대수 선호 대수 선호 경중. 어떤 건 가볍고 어떤 건 무겁지? 그치? 어떤 건 장기간 해야 되고 어떤 건 단기간 해야 되지? 대소선호 장단만 알아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2의 3, 2의 4승이지? 그럼 뭐 16가지의 판단 기준이 나오지? 그럼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고. 이해됐어요? 어? 자, 아는 지식을 마구 쏟아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상대방한테 이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게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만큼 이제 줘야지. 나는 좀 내가 이런 학생인데 많이 배워. 내 욕심이 많아 학생들한테. 빨리빨리 발전하기로 하면서 막 설명을 해. 애들은 못 쫓아오는데 욕심을 못 버리겠어. 자,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애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사람들 저기 뭐더라 고객한테 너 이거 알아? 뭐 나 이거 아는데 너무 뭐 하면서 그런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치? 자신들 잘 모르고 있는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냥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현재는 모른다고 계속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 아는 게 두 개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는 사람한테 확인하면 또 아는 게 되잖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자, 알지 못하는 거랑 무지는 알지 못하는 거고 우둔함은 좀 늦게 천천히 깨달아가는 사람인데 요즘은 많더라고. 천천히 속도가 늦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거를 컨택을 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자기가 환류를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혼자 하려면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딜레이 타임이. 근데 알지 못하는 건 알면 돼. 우둔한 것도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면 우둔한 건 지능이고 알지 못한 건 안 한 거니까. 근데 잘못으로 치면 무지는 뭐라고? 노력을 안 한 거고 우둔하면 탁월한 건 어떡하냐. 강의하려면 외우기만 하지 않는 선생님. 그러면 뭐 암기하면 이해하면 암기하니까 상관없는데 왜 이걸 순서를 나누는지 모르겠어. 동시에 다 하고 해야지.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10바퀴 돌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일할 때 처음에 회사에서 들어가면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잖아. 일단 암기해놓으면 이해도 빠르거든. 끝나는 거야. 근데 이해를 다 해야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군대가 이게 제일 빨라. 이게 표를 줘. 종이를 화장실 가서 이걸 다 외우게 시켜. 그러면 일주일 만에 적용을 하거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서 천천히 암기하겠다고 생각하면 맨날 혼나. 한국적이라 그럴 수도 있고. 외울 수 없는 수치 등을 제외하고는 노트를, 외울 수 없는 수치 등을 제외하고는 노트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하라는 거지. 네? 뭐. 그치? 그러니까 써서 줄만한 건, 내 생각은 그래. 써서 줄만한 건 다 외울 수 있다고 보거든. 이 A4 한 장의 내용을 다 해보면 필요한 단어 10개도 안 난다, 항상. 이해돼? 이거 요약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쭉쭉쭉쭉. 이걸 여기서 뭐죠? 뭐뭐 없애, 동화생 없애고, 원거 없애고, 더 불편 없애고, 현장 상황 없애고, 변형 없애고, 그지? 변형 수업. 끝나시네? 다른 변형 수업 한다고. 다 필요 없지? 이렇게 진짜 필요한 단어들은 몇 개 안 된다고. 이 필요한 단어를 찾아내는 걸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거든. 쓰면서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더라도 이거를 그 사람에 맞춰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게 해서 뭐 해버리면 고객도 누구도 다 안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변형시켜서 하려면 네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한 다음에 그걸 편한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 쓰인다는 거야. 자, 근데 왜 간단하게 메모를 해? 매뉴얼을 왜 써? 운전하는 준비 되게. 원래는 웅변할 때 있잖아. 원고를 안 보고 해야 돼. 그래 점수 맞는데 원고 갖고 들어가. 왜? 특정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치? 예의라는 거지. 간단한 메모를 준비하든 매뉴얼을 준비하는 건 네가 다 외우고 있어도 그거를. 왜? 나는 외웠는데 고객님은 확인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나는 다 외웠거든.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사장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메모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첩 들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 수업 준비 한참 할 때는 1분 단위로 손동작까지 시뮬레이션 다 하고 머릿속으로 해보고 가고 그랬는데 적당히 넘어갈 때 이제 이 적당히만큼 이제 신뢰감을 깎여. 이게 적당히가 없이 조금은 그 원하는 것보다 조금은 플러스 알파가 돼 감동이 돼. 그 음식으로 적당히 뭐 애들도 알겠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애들 끄떡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다 잘리지 애들. 하나도 안 남지. 고객이 똑같아. 적당히 넘어가면. 자, A라는 그 찜질방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게 노트에다가 고칠점 50까지 해갖고 쭉 썼어. 사장 있냐고. 있대. 저기 있대. 이거 갖다 주라고 줬어. 사장이 오더라고. 그래서 고맙대. 읽어봤대. 그래서 찜질방 50장 주더라고. 입장권. 그러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더라? 사장님 그냥 취미로 사장님 발전하시라고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고 나 시각 훈련해서 한 길에 도움되시라고 드린 건데 저한테 이거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할 거면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선생님 사장님 두 개만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이건 이래서 할 수 있고 이건 이래서 할 수 있잖아. 시간이 걸리던 돈이 걸리던 그러니까 할 방법을 연계해놓고 해야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50장 잘 쓰겠다고 50장 값 해줬죠? 그래서 끝났어. 이해돼?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럼 또 끝도 없어. 자, 단조로운 음성 이게 무료하게 이게 사람들한테 기술을 파는 것도 있고 제품을 파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열정을 파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파는 것도 있고. 이해돼? 저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힘이 있으면 그냥 있어도 좋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음성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도 혼자 피드백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본인이 일하는 거, 일할 때 쓰는 말, 측정기에 말 조만한 거, 녹음기에다 녹음도 한번 해봐, 가끔 가다가. 펜형 녹음기 있거든? 네. 왜? 그러면서 들어보라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해야 발전을 하지. 적당한 속도로 말을 해야죠, 그죠? 대화할 때, 그지? 그러니까 저번에 너 영어로 통화하고 뭐 통화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주기는 해 네가. 근데 명쾌하게 사실은 딱 정리해서 전달하는 느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주긴 하는데
전체를 내가 이 대화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 주제나 테마를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대화 중에. 뭐 일상적인 가족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렇게 대화에서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끝났다고, 대화가. 엄청난 기술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화,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 있다고. 난 그걸 해달라고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해주겠다고 말해. 좋은 거죠. 어쨌든 말도 안 되지. 거드름 피우고 실증 내고 이거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나 개념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계속 좁혀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이 노인들이 저기 이렇게 전화기 있잖아. 공중전화기에 카드를 이거 벗겨갖고 넣어야 되는데 이걸 카드 비닐째를 하려고 그래. 처음 본 거야. 어디 있는 날 몰라. 어떻게 들으나 모르고. 그치? 똑같아.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속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네 프로그램이 항상 너와 관련된 직업적 프로그램이 최신으로 유형해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읽어줘야 돼. 정기적으로 신문처럼. 자, 똑같은 강의를 2번 이상. 벌써 3번째예요. 농담 똑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지? 그러면 얘 A라는 사람이 고장났어. 아니면 뭐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번에 설명을 해줬어. 근데 다음에 가서 똑같은 거 얘기하면 이 사람 신뢰가 완전히 없어지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설명이나 이런 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인데 설명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발전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발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야. 오늘 조금이라도 발전 안 하면 보통 사람은 못 살아. 똘똘한 사람이나 앞서가는 사람 여기서 끌고 가죠. 그걸 보여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보통 사람이. 그걸 못 쫓아간 거라고. 못 쫓아가는 순간 9세대가 되는 거야. 뭐 강의와 연기가 다른 것, 뭐 강의, 연기, 그치, 뭐, 할 때, 이 사람들한테, 고객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 선생질 할 건 아니잖아, 너 같은 경우는, 그치? 그런데, 일정 부분, 이렇게 너무 진지충이라고 해줬어. 연기도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입에 발린 소리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편안한 마음을 담아서. 그치? 인생의 하나의 쇼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데, 이런 생각을 일찍 나도 가질 걸 하는 생각을 했어. 왜 그러냐면, 내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200만 원 못하니까 지금 굳어버렸잖아. 농담 안 하게.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진실만 말하고 살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도 하는 건데 좀 뻥도 치고 하고. 학생들이 질문에 최선을 다한다. 당연히 고객이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네 기준이 아니라 고객이 봤을 때 쟤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해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인정 안 해. 진상 고객이야. 그러면 뭐야? 네 능력이 부족한 거야. 진상 고객을 대하는 법까지 연구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해요 그러더라고. 그냥 피해요 뭐 이러더라고. 그치? 맞아. 뭐 자기 선택의 문제인데. 배우기 원한다는 전제하에서 강의하는. 그치? 강의하면 배운다고. 그치? 이거 시험 나가니까 무조건 외워. 이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학생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싶어. 통과를 전제로. 시험을 통과를 전제로. 고객님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애매한데. 그렇지 않냐? 진짜 필요하니까 충심으로 권해. 근데 권하는 방식이 부드러워야 된다. 자, 시험을 강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시험이잖아요. 시험 결과. 고객님의 결과. 내가 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고객님. 이게 됐을 때다. 가르치지 않는 것을 시험해내지 않는다. 전문가들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도 말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렇지.
온 사람은 모르잖아. 이건지. 근데 막, 혀차면서, 이거 안 해오셨어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대. 아니, 몇 번 경험했어, 내가. 그 사람은 당연히 아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것도 생각 못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교육할 때 야야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생각 못 해야 돼요? 그런 거잖아. 그지? 책임 소재에서 뭐 프로그램을 막 고객이 쓰다가 이렇게 부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류가 났어. 아, 고객님 그렇게 하지 마시죠.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 공간 배치나 이런 거에서 여기를 눌렀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른 거야. 이해돼? 그걸 안 누르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인간 중심이지, 고객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해. 컴플레인이 걸려.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고객이 왜 그 부분에 컴플레인을 올릴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발전하는 거요. 이거 좋은데 이거 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게 에러가 나거나 컴플레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없애고 네가 하는 걸 해야 돼. 수월성은 쉽게 한다는 거고, 대중성은 여러 명이 한다는 거네, 그치? 이해하고, 여러 명이 또 갖게 하고, 그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여러 명이 이해하고, 이렇게 쉽게 써야지.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이 내가 생각해 대박나는 이유가, 애들이 그냥 눌러봐서 몇 번 눌러보면 기능을 터득할 수 있게, 사람들이 뭘 체크하고 싶고, 어디를 보고, 이 시선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해냈으니까 된 것 같아. 잘못한 일을 들춰내가지고, 고객님 이거 해서 이렇게 되고, 그 전에 이렇게 했고, 그 전에 이렇게 했고, 그건 쪽내자는 얘기지? 그치?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야, 한나에. 내가 차라리 욕을 먹어도. 너도 이렇게 피장파장,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 사용을 하면서도, 다 문제 발생하는 거야. 실없는 농담이지, 그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침묵. 농담이 타이밍에 맞지 않게 제대로 잘 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는 그런 과묵하다고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머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를 A 상황에서 이 유머를 했는데 사람들이 웃잖아. 그럼 한 번 웃기잖아, 네가. 그럼 이 다른 상황에도 이걸 똑같이 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안 해보잖아. 그럼 못 쓴다.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훈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사람 비웃으면 말도 안 되지. 어떤 사람이든.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A가 좀 모자라. 얘를 빼고, 불쌍하다, 오히려. 비웃을 게 아니라 불쌍하다. 인간적으로. 야, 이렇게 있는데 얘 혼자 왔다 될 거 아니야. 떨어지고. 그러니까 악에 맞춰갖고 막 사람들 치고, 그냥 불쌍하다, 안 됐잖아. 놀리고, 당연히 놀리면 안 돼.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야. 갑질 끝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을지를 해도 갑질을 이렇게 써놨거든? 을지를 해주거든? 그럼 애들이 갑질을 해. 그럼 딱 경고를 줘. 그럼 홈짓해. 근데 을지를 빙자한 갑질을 하면 아주 꼼짝 못하지. 이거 10시부터 여기까지 해. 이거 해줬잖아. 돈 원하는데 다 해줬잖아. 이거 해. 그럼 활발한 거지, 그지? 이게 뭔지 알아? 그 부모들 중에서 야, 내가 너한테 과외비를 얼마 쓰고 하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네가 왜 그따위로 해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다 해줬는데 왜. 그게 을지를 빙자한 갑질이거든? 굉장히 마음 아파. 애가 그게 부담돼가지고 못 움직일 때도 많아. 에? 자, 네가 이 높은 회사에 되는데 을지를 협력사로서 제가 해줄 건 다 해줬잖아요. 이것도 못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 못 해주는 이 밑에 있는 하청업체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갑질, 초갑질이야, 이게 초갑질. 그렇다고. 왜? 나는 주는 건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얘는 그걸 하나를 주면 다 주는 거일 수도 있어. 자, 강의나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진지하는 게 기본인데 너무 그러잖아, 너무, 그지?
그거 안 된다고 망하는 건 아니거든. 나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물어보고, 선배한테 물어보고, 상사에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막 이거를 안 하면 막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피해가 더 커지니까. 비록 증명할 수 없을지언정, 그 자신감 있어야 된다. 자신감, 당당함. 그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실적이 누적돼야, 사실은 실적이 누적되고, 성취가 누적돼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당당해지거든. 근데, 그러면 이 누적되는 요거를 큰 걸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잘라야 쌓인다는 거죠. 조그마한 걸 이렇게 4개, 5개 쌓는 게 일주일에 한 방 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 이게 사소한 걸 모이는 거야. 오늘 기사를 5개를 하나씩 모여서 360을 모이면 사람들 그거 찾아봐. 이해돼? 장난 아니잖아. 나 매일 조금씩 모이고 이거 조금씩 찍고 그러잖아. 몇백 개 순식간에 낸다고. 사소한 게 모여서 시간의 힘으로, 누적된 거는 똑똑한 애도 시간의 힘으로 해야 돼. 똑똑한 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소한 거를 시간의 힘으로 꾸준하게 누적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기를 10년 동안 썼다 뭐 이런 거. 천재가 일기를 10년 동안 못 쓰거든. 파란반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건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에. 왜 그러냐면 정보와 시대에 정보를 많이 찾고 뭐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누적된 가치, 쌓여있는 가치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옛날에는 정보가 빨리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위인 중심으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보가 완전히 소통이 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나랑 유사한 사람을 찾아. 나랑 유사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겠어. 똑똑한 사람이 만든 거는 난 관심이 없어진다고, 나중에 보면.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화내봐야 자기 자신한테 화나기도 하고 남한테 화나는데, 화내봐야 감정으로, 일 자체가 이성으로 되고 감성으로 되는데, 호소는 감성으로 할 때 잘 통하지. 그치? 근데 이제 이성으로 논리적인 추리를 기본 바탕으로 했을 때 감성이 있을 때 잘하는 거지. 이게 빗나가면 감성을 하면 욕먹어. 네? 그러니까 감성으로 했는데 논리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게 합당했을 때만이 감성이 살아난다고. 고객을 존경해야지.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존경하면 돼. 사람은 미음이지. 요거 미음이 둥글둥글 굴러가. 그럼 사랑이 돼.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알게 돼. 근데 그게 사람 사랑해주는 게 삶이구나. 내 자식 사랑해주고 부모 사랑해주고 이웃 사랑해주고 이게 느껴져, 나중에 보면. 근데 이 네모난 게 띵글띵글 될 때 요 깨지어버리는 경험. 네가 이게 네모나잖아. 네모난 요 뾰족한 요 각으로 누군가를 찍어 오면서 그 찍어진 사람 있지. 이렇게 찍어진 흔적. 네가 이렇게 틱틱틱 하면 틱틱틱틱 이렇게, 왜 삐쪽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쓰니까, 그지? 요렇게 했을 때 네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근데 봐봐, 이렇게 된 니께 이게 이렇게 걸러가려면, 이걸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세우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찍히는 거고 네 흔적이 남는 거거든. 에? 흔적 남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생 살면서. 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던 걸 지금 이렇게 세우는 중이거든. 그래서 콕 찍어서 지금 이 정소에서 머물고 있는 거잖아. 네. 괜찮다고. 근데 이걸 콕 찍으면 팡 하고 팡 굴러가, 힘으로. 여기서 찍히는 게 친숙해야지. 친숙하다고 예절 없음하고 완전히 다르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예절이 있어야, 주변부터 인정 못 받으면 나중에 힘들 때 다 붕괴돼. 그래서 친숙할수록 돈이나 그런 거 문제는 없애야 된다고. 학문적 의견 차이, 개인적 감동, 뭐 의견 차이, 논리적 의견 차이하고 개인적 감동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어쨌든 사람을 응시하고 사람을 보고,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일을 해줘.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켜서 내가 가서 일을 해주면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자신의 강의만 선택한다고 굳이 뭐 고객이 나만 있어. 회사가 일을 할 때 나 외에도 수능 많다고.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데
물어봐. 이거 이렇게 안 주세요? 그럼 요구사항을 한 번 했는데 이 반응을 안 하면 무조건 안 와. 똑같아. 애들 원하는 거 다 일일이 반응해줘야 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해주고 그래야 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졸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진행해봐 소용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지. 학생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이해되었다고, 그치? 그럼 가만히 있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만족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모르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뭔지 몰라서 그 프로그램 태클을 못 거는. 천천히 시작해서 빨리 끝내자. 천천히 시작해서 빨리 끝내자. 그럼 늦게까지, 그치? 과로하게 만들고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할 때, 자, 재밌는 사람인데 안 끝나. 그럼 언제 이 컴퓨터 다 고쳐요? 뭐 이렇게. 예상되게, 뭐 30분 정도 더 걸리니까 고객님 보실 수 없고, 그 몇 시쯤에 오시라고, 그런 다음에 일하고 그럼 집중이 되는데, 대기하고 서 있는 경우 많거든요. 와서. 빨리 시작해서 천천히 끝내지 않는. 그치? 자료가 부족하고 빨리 시작했는데 천천히 끝내지 않는. 이게 이제 적당하게, 예상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모든 학문은, 모든 전문가는 자기 고유 언어가 있어. 근데 이 고유 언어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객님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돼. 요새 의사들도 이거 되게 많이 늘었어, 옛날보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엔지니어들도 이게 너무 왜 그러냐면 이 일반인이 쓰는 것과 전문가가 쓰는 거는 완전히 구분할 만큼 이 학문의 체계가 뭐 옛날처럼 이 기본 베이직으로 해갖고 이게 뭐 옛날에 만드는 이 기본 기계 언어 조합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놨잖아. 이게 덩어리만 연결해서 코딩 해버리잖아, 그냥. 이건 다 만들어진 거잖아, 완성품. 지금 레고 브록을 팔잖아. 옛날에는 레고 브록을 연구하는 게 우리 시대에는 레고 브록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레고의 모양, 결합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걸로 뭐 코블인가, 뭔가 뭐 실칠인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시대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덩어리가 나오고 이 덩어리만 연결시켜서 순서만 정하면 그냥 프로그램 나오고 그러는 게 홈페이지도 이제는 다 줘 기본. 그래서 딱딱딱딱딱 조각만 하면 홈페이지 딱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시대가. 우리 초반기에는 홈페이지 제작 뭐 200만원 150만원 뭐 요새는 뭐 그냥 공짜로 하세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연구를 해야지. 새로운 영어 개념,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고객이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강의하는 거랑 받아쓰기, 이렇게 받아쓰기 한다는 것은 뭐 그래서 이런 건 똑같이 설명을 잘해주는 거랑 부하나 후배한테 적어놔 하는 거랑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하잖아. 그럼 머리가 꼬여서 더 어려워졌다고 진절머리를 내. 이게 단순화와 복잡화의 이 중간 단계가 이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걸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1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9단계까지 이렇게 늘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할 때 1분짜리, 3분짜리, 그러니까 30초짜리, 아니요, 10초짜리, 5초짜리, 5초짜리, 30초짜리,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1시간짜리 자기소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1시간짜리를 써. 이걸 이렇게 계속 줄여. 다시 늘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만들어야 돼. 취업할 때도. 1시간짜리는 완전 이력서 해가지고 막 소설처럼 쓰는 거고. 그지? 5초는 한두 줄에 네 걸 널 설명해야 돼. 30초는 그럼 자기소개 해보게 이렇게 했을 때. 1분짜리, 3분짜리도 1분간 해보게 이렇게 해서 해, 회사에서.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하다가 논란이 되는 것들을 3분으로 늘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든다면 1분, 3분, 5분, 30초. 이런 거랑 똑같아. 이거는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5초는. 응? 5초는.
강의 후에 기쁜 감정과 정력을 다 쏟았다, 후련하게 다 쏟았다. 일을 이렇게 하는데 쉽진 않지. 가끔가다 와. 왜 그러냐면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튕기잖아. 굉장히 힘들어. 튕기면. 학습 결과를 학습 양보다 질로. 양도 있어야 되지. 양이 늘어나면 질도 있거든. 일은 그렇거든. 어? 근데 이 뭐 쓸데없는 양이 많으면 뭐 효율적이지는 않지. 발전하는 공부 얘기고 양질이 적당하게 잘 버무려져야 돼. 그러니까 프로의 세계는 뭐냐면 A면과 B면이 있다. 근데 그게 적당하게 섞여야 돼, 항상. 그 필요한 상황에만. 그러니까 어떤 형이 저기 시청에 이제 디자이너인데 그 형이 대전시내에 있는 디자이너를 다 해. 시청 전속 디자이너인데 그 형이 0.5발만 앞서야 된대. 한 발이 아니라. 그래야 신선하면서 수련하면서 익숙하면서 너무 앞서면은 0.5발. 아? 기술을 그래서 0.5발만 앞서서 쓰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A라는 신기술이 있고 이렇게 지금 현행 관행으로 쓰잖아. 그러면 여기 결치는 게 한 개, 여기 결치는 게 한 개 이렇게 찾으면 요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요거 써먹고 그 다음에 이걸 써먹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사장이나 고객들이 그래야 좋아해. 왜? 돈을 몇 번 벌어? 3번 벌어. 자, 무한한 학습 능력을 가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선생님. 근데 가지지 말라는 걸 가져라는 거야? 자기 자식들인데 무한하다고 믿는 나. 사람이 있을까요? 나 그렇게 살았어. 아주 다 가능하다고. 애들이 안 할 뿐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줘. 한계를 넘게. 그래서 전에 처음에는 볼펜 쓰다가 떨어지니까 종이 쓰라고 몇 장 쓰라고 이거 초롱하게 막 집중해서 막 쓰고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부 방법 3일씩 하니까 3일씩 10번만 쓰면 돼. 10가지 방법만 쓰면 이걸 한 볼펜 3일 쓰고 3일은 종이 쓰고 3일은 뭐 하고 3일은 토론하고 뭐. 왜? 3일은 문제 풀고 그럼 30일 훌랑가. 작심 3일 10번만 하게 해줘. 그래서 캠프가 끝나는 거야. 운동할 때도 작심삼일로 하라고 하던데. 한계를 넘도록. 3일 동안 열심히 하잖아. 3일 동안 하고 하루 쉬고 3일 동안 하고 하루 쉬고. 자, 뭐 어쨌든 천부적으로 타고나서 오두남. 어디거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뭐라고 하잖아.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다른 거 없지. 가르칠 때 학습욕을 잃지 않게. 그치? 그래서 고객님을 유념하게 하는 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치? 그거에 대한 희망, 의욕 쓸 수 있도록. 등급은 교사가 아니라 고객이 한다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 잘 가르치는 거가 시험을 잘 치르는 것, 시험을 잘 치르는 거가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시험을 잘 친다고. 이거는 혼동, 다르다를 수도 있지, 그치? 뭐라고? 내가 잘 설명해줬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는 거, 고객님이. 그게 잘 사용해갖고 효과를 또 잘 보는 거는 또 별개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설명드렸으니까 효과를 봤죠. 이거 말도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계를 만나서 평가도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똑같아. 자, 나는 선생이고, 내가 아까 학생이었잖아. 서비스업이요,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다 똑같잖아, 그지? 에? 가르치는 거는데 설명하고 제품 주고 이런 걸로 친다면 학생이 고객이거든. 고객을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알아? A라는 가게에서 내가 경험하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라는 학생이 힘들어 이렇게 잘 고민을 하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 B, C는 옆에서 그냥 조금씩 하고 일반적으로 했어. B가 감동받아갖고 B가 엄청나게 많이 소개를 시켜줬어. A는 하나도 소개 안 시키고 그냥 끝났어.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어떤 음식점인데 갔는데 어떤 진상 고객이 막 뭐라 그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사람들이 답답해. 아이고 주인 저렇게까지. 굳이 저렇게까지? 그래서 가 거기. 저렇게 진상도 저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는 뭐 진상 아니고 가서 이거 조금 해주세요. 그럼 다 해준다는 걸 믿고 가잖아. 이게 세상이 모르는 거야. 세상이. 근데 결국은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서비스의 질은 있잖아. 네. 자,
30분 해줬으면 1시간 해줘야 되고, 서비스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3차 산업에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해. 그치? 이 서비스의 질을 플러스 한 단계 이 전자나 통신이나 네트워크로 하는 게 4차 산업이야. 4차 산업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서비스의 꼭지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옛날엔 서비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비스하고 물건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서비스로 통합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이 서비스가 네트워크가 되면 이게 대량화되잖아. 대량화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하나 뭐라도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면, 그지? 이거 전체는 전체 흐름이니까 동일하고 균일화되잖아. 그지? 균일화되잖아. 그럼 나만의 특색으로 있으려면 이 특색이 하루 보여져서는 이 균일한 이 거대한 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누적된 게 있어야 이런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전체 세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으려면 뭐든 평범한 것도 상관없거든. 후회도 괜찮고 후회를 반성하는 것도 괜찮고 누적하면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보통 삶 못 살아. 근데 그걸 누적해서 살으면 그 누적한 걸 보고 인정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의 대가를 준다고. 왜? 좀 너무 몸이 와닿아야 되나? 애절하게 열심히 살아낸 얘기다. 그렇긴 한데 끝까지.